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말의 해방감을 뜻하는 관용어 TGIF를 TGIT로 불러야 한다며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50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법 제도화에 시동을 걸면서 말이죠.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 코로나19로 인한 탄력 근무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몇 달 전 진행되었던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여럿 후보들이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죠. 2004년 7월 국내 주 5일제가 시작된 후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20년대 대중들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했던 아인슈타인과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던 헨리 포드의 생각이 단지 유토피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생각이 현실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가까운 현실로 성큼 다가온 주 4일제. 현재 우리나라는 주 4일제 도입을 위해 어디까지 와 있으며 향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워라밸을 실현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에겐 꿈만 같은 일일 텐데요. 2021년 OECD에서 발표한 노동 생산성 지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의 평균은 1908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수치인데요.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오래 일은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셈이죠.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야근 문화와 필요 이상 긴 근로시간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하며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그 대안으로 주 4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시점에서 주 4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면 주 4일제가 임금 삭감을 동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주 4일제 도입의 핵심 전제 조건은 노동 환경과 임금 문제라는 숙제 해결이겠네요. 일한 만큼 번다라는 말처럼 노동시간과 임금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렇다면 과연 주 4일제는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아이슬란드는 중앙정부 주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500명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 4일제 실험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0여 개의 다양한 직군 실험에서 기존 급여 감봉 없이 근무 시간만 단축한 결과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번아웃 현상은 줄어들고 실제 노동 생산성 연성장률이 1.7%에서 3.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도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며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는 중간 평가들을 도출하고 있다네요. 물론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는 인구, 계층 불평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의 실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에서 아이슬란드는 0.250, 한국은 0.354를 나타내며 OECD는 아이슬란드를 평등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한 나라로 분류하는데요. 계층 불평등이 클수록 주 4일제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주도로 주 4일제 또는 4.5일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며 실험하고 있다는데요. 국내 4대 기업 중에선 SK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수팩스는 월 2회 주 4일제를, SK하이닉스 역시 해피 프라이데이를 통해 2주 동안 8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월 1회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네요. 또한 중견기업 중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으로 손꼽히는 에듀윌이 있습니다. 에듀윌은 주 4일제 도입 초기 업무 강도가 높았지만 시스템 개편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전 470명이었던 직원은 750명으로 연매출은 815억 원대에서 1193억 원대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주 4일제와 실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셈이죠. 1930년대 대공황, 1960년대 대압착에 이어 2022년은 대퇴사 시대로 불리며 대그레이트라는 수식어를 붙인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퇴사 물결의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존적 깨달음이 꼽히는데요. 코로나19가 주 4일제, 재택근무, 유연근로제 등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근로문화의 혁신을 앞당기며 노동의 가치, 출퇴근과 직장 문화의 무용성을 드러내고 있죠. 근무 시간과 근무 외 시간, 일터와 비일터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얼마나 일했나가 아닌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그 결과물 혹은 성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주 52시간제 폐지와 주 4일제 사이에서 무엇이 맞는지 고민을 덜 수 있겠죠. 단 우리나라는 근로시간만큼 수익으로 직결되는 제조업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보자고요. 이상 만이었습니다.